예, 이번 시간에는 을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목 얘기를 했는데, 네, 설명을 참 그지같이 한다고 원선이 자자하셨는데,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을목은 별칭 이론이 뭐냐? 꽃나무예요. 꽃나무는요, 무슨 얘기냐면은, 나무에 꽃이 핀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오행 중에서 꽃은 뭘 뜻할까요? 화를 뜻하겠죠? 네. 그러면은, 을목은 꽃나무라는 얘기는 화가 있냐, 없냐, 꽃이 폈냐, 안 폈냐. 소위 말해서, 꽃이 핀 을목이면은 값이 올라가고 꽃이 안 펴서 값이 내려가요. 이게 간목은 큰 나무고 성장을 하는데 되기만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요. 자, 꽃나무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 꽃 피는 거? 그건 아니죠. 1년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을목은 상대적으로 간목이 대기만성이라면은 을목은 꽃이 폈냐 안 폈냐가 우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을목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갑목처럼 쑥쑥 자라는 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갑이라는 걸 타고 올라간 칠렁쿨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 엉키기도 잘하는 거고요. 그래서 을이 지난번처럼 이렇게 목화 토금수를 보게 될 때 그 차이점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그 전에 작은 나무니까 작은 땅을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을목이 작은 땅에 심어지면 좋지만 큰 땅에 심어지면은 상대적으로 값이 안 나가죠. 땅만 망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기본은 꽃나무, 꽃나무의 꽃은 뭐다? 화. 화가 있냐 없냐. 을목일간이 화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외모가 그럴듯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화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이제 건늙어 버려요. 네. 너무 일찍 꽃이 피다 시들어 버리는 거하고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요번에는 시간을 조금 좀 지난번에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 요번엔 조금만 줄여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을목이 갑을 봤다. 을이 갑을 타니까 좋죠. 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아. 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는 갑목은 어떻게 물을 먹었냐 안 먹었냐로 기준을 했죠. 요번에 을목은요, 꽃이 폈냐 안 폈냐로 기준을 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꽃이 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있을 때, 그러고 을목이 갑을 탔으니까 타고 올라갈 스승을 타고 올라간다든지, 그 다음에 조직 내에서 능력 발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갑이라는 대학 교육과 인연 맺어서 능력 발휘를 한다든지, 이럴 땐 땡큐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을목 입장에서 갑이 너무 많다.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을목이 갑과 사이에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을목은 요걸 탈까? 요걸 탈까요? 요것도 타고 요것도 타다가 찢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예를 들면은 갑갑 사이에 을목이 있다. 그러면은 형제 중에, 부모 형제 중에 혹시 장애나 불구가 있느냐를 물어봐야 돼. 왜? 이 을목이 찢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갑이 왔다고 칩시다. 이 을목이 못 버텨요. 그러니까는 을목 입장에서는 목이 많을 때 갑이 오는 게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을목 입장에서 을목밖에 없어. 꽃이 안 폈어. 그럴 때 갑이 오잖아요. 등락의 갑 들어보셨죠? 갑을 타고 올라가서 태양을 보면 꽃이 피죠. 그게 등락의 갑이에요. 그럴 때는 또 땡큐죠. 역시 또 경우의 수를 따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을목이 갑을 봤을 때 좋으냐 나쁘냐, 기본적으로는 좋지만 갑갑한 상황에서는 안 좋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또 갑이 와봤자 더 갑갑할 뿐이고. 그런데 을목 입장에서 꽃이 안 핀 상황에서 갑이 왔다. 그럼 갑을 타고 올라가서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을 입장에서 을이 있는데 운에서 갑이 왔어. 자, 이럴 때 엉켰다가 갑을 타게 되면 안 엉키죠. 이럴 땐 또 땡큐야. 이해가 되시겠죠? 왜냐면은 을과 을이 있다는 얘기는
성장을 하다가 지들끼리 엉키죠. 왜? 칠렁코를 잘 엉키잖아요. 이럴 땐 답답한 거야. 그럴 때 갑이라는 글자나 갑이라는 교육과 인연 맺거나 갑이라는 단체와 인연 맺었다. 그럴 때 이제 이 을이 갑을 타는 거죠. 감사할 일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둘 중에 누가 먼저 타느냐예요. 비견이 타면은 나한테 득될 게 없죠. 그러니까 내가 타야지 좋은 거지 비견이 타면 안 좋은 거야. 그럴 때 이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을료일주다. 그러면은 내가 타는 거야, 이 갑을. 근데 비견이 을료일주다? 나는 을미일주고? 그럼 이건 비견이 타요. 왜? 갑은 자갈있는 대로 가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또 생각하라고 하면은 짜증내겠지.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원래 공부라는 게 다 짜증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을이 을을 본다? 엉키죠. 네, 엉키는데, 그런데 어떨 때 좋으냐? 이럴 때 좋아요. 어떨 때냐면은 원국에 을이 경금하고 묶였어. 근데 이 을이다, 이 경금이 필요한데 원국이 이렇게 묶였다고 했죠. 그러면 묶인 게 풀릴 때가 좋아. 그러면 다시 을이 와갖고 이 을이 이 경금을 잡아주면 얘가 살아나죠. 그럴 땐 또 땡큐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원국에 예를 들면은 을이 기토에 심어졌는데 이럴 때 을이 왔어. 가정의 변화가 생겨요. 왜? 내가 이미 심어졌는데 얘가 와서 또 심어지려고 하죠. 기토는 하나인데 이럴 땐 또 안 좋아. 그 다음에 원국에 미토가 있어. 그런데 을이 미토에 뿌리를 내렸는데 을이 또 왔어. 엉켜. 이게 기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요. 그럼 또 엉켜. 이러면 또 안 좋아. 그러니까 변수는 굉장히 많은데, 일단 을이 을을 보면 기본적으로 안 좋은 건 맞는데, 아까 말했지만 묶인 게 풀리면 좋아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땐 또 안 좋은 거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자, 을이 꽃나무가 꽃이 폈다고 칠게요. 을이 꽃이 폈어. 이렇게. 그럴 때 을이 왔죠. 이럴 때는 내가 먼저 꽃을 폈으니까 얘는 내 밑에 부하 직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을이 정화가 아니라 천간 신금을 갖고 있어. 이럴 때 을이 오면 이건 또 부하 직원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관을 지녔거나 꽃이 핀 상태에서 오는 을은 내 부하 직원이나 내 아랫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운의 흐름에 따라서 내 자리를 뺏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수는 늘 생각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을이 임목을 봤다? 이럴 때 또 어떨 땐 좋고 어떨 땐 나빠지느냐? 간단합니다. 이렇게 왔다. 임목만 올 수는 없잖아요. 뭐 무인으로 달고 왔다. 이럴 때 을목이 입장에서 감사하죠. 왜? 임목이 있다는 얘기는 무토에 갑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을이 입장에 이걸 타고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이럴 땐 또 감사하죠. 그런데 이게 아닌 구조다. 예를 들면은 무인이면 상관없는데 경인으로 왔다. 내 입장에서 갑자기 묶여버려. 그 임목이 왔어도 경금 때문에 천간으로 갑이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경금이 있으니까. 그럼 내 입장에서 묶이니까 좋을 게 없죠. 예. 근데 직장 생활 하면 다행인데, 이때 이제 직장 그만두면 문제가 생기고, 여자 입장에서 관에 묶인 거잖아. 또 답답하니까 그걸 풀고자 비견을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라는 얘기고요. 결론은 뭐냐? 세상에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을이 묘를 봤다. 뿌리가 생긴 거죠. 좋지. 자, 그러니까 꽃이 핀 상황에서 내 뿌리가 생겼으면 좋아. 땡큐야. 왜? 화를 봤다는 얘기는요, 물이 필요한 거죠. 그쵸? 왜냐하면 꽃이 피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꽃나무가 꽃이 피려면은 물기를 충분히 빨아들여서 꽃이 피는 거야. 그러니까는 을이 꽃이 폈다, 꽃나무다라는 얘기는 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원국에 수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을 때 수를 끌어올 수 있는 이 묘가, 뿌리가 와갖고 해묘미의 해수를 끌어올 수 있죠. 이럴 땐 또 감사하죠.
그런데 또 뻔한 얘기지만은 을이 많을 때 또 묘가 왔다? 감사할 일은 아니죠, 그러면.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을이, 꽃나무가 갑과 을과 병과 묘를 봤을 때의 차이점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역시 이것도 공식은 아니죠. 원리다. 네. 자, 그 다음에 을목이 화를 봤다. 꽃나무가 화를 봤다. 감사할 일이죠. 네. 그런데 설마 이렇게 단순하게 하고 끝낼 일은 없겠죠. 자, 을목이 병화를 봤어. 여기 꽃나무니까는요. 그 다음에 을목이 화를 못 봤다. 요 두 가지 케이스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꽃나무가 꽃이 핀 상황에서 운에서 또 다른 병화를 봤다. 태양이 두 개면은요, 밝은 게 아니라 되려 어두워져 버려요. 그럼 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느냐? 이 병화를 하나를 끄기 위해서 하나를 병신합으로 없애려고 해. 그러면은 이제 을목 입장에서 이 신금이라는 건 뭐냐? 관성이죠. 관성을 통해서 하나를 없애려고 해. 여자 입장에서 이럴 때 바람이 난다. 바람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그냥 다른 이성을 만난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좀 이런 식으로 꽃이 핀 상황에서 병화를 보면은 쌍병이 돼서 어두워지니까 그거를 해소하려고 그 또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을목 입장에서 정화를 봤어. 꽃이 핀 상태에서 정화를 봤어. 갈등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또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정임합을 하든 병신합을 하든 그 행위를 또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이제 꽃나무가 꽃이 핀 상태에서 화를 본 거잖아요. 꽃이 안 폈어. 화가 없어. 그럴 때 화가 오면 좋아요, 나빠요? 너무 당연한 질문이 그만하라고? 알았습니다. 네. 자, 꽃나무가 꽃이 안 피었을 때 병화를 보면 감사하죠? 근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왜? 병화의 뿌리 오화가, 자, 을목이 꽃이 안 폈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은 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마른 토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뭐 당연한 얘기죠. 술토, 말랐죠. 그 다음에 미토, 진토는 빼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꽃나무 을목 입장에서 병화를 봤다. 그럼 병화의 뿌리 오화가 또 인호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잘못하면은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좋을 게 없어. 그 다음에 그러면 꽃나무가 꽃이 안 핀 상황에서 화가 오면 나쁘냐? 그건 또 아니죠. 화를 감당할 수가 있을 때는 화려하게 꽃이 피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 과욕을 부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야죠. 을목이 정화를 봤다? 이것도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정화라는 거는 임수를 끌어올 수도 있고 밤 시간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을목이 병화를 보는 것과 정화를 보는 것의 차이는 뭐냐면은 현실적인 일을 하느냐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생각하셔야 돼요. 을목이 태양을 봤다는 얘기는 보편 타당한 일을 하는 거야. 을목이 정화를 봤다는 얘기는요, 이상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낮 시간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은 뭘까요? 예를 들면은 내가 노래방을 한다고 칠게요. 내가 노래방을 해. 노래방은 주로 밤 시간에 영업을 해요? 낮 시간에 영업을 해요? 일반적으로 밤 시간에 하죠. 그런데 내가 사오미 대운이야. 이럴 때 노래방을 한다? 낮 시간 대운인데? 안 되겠죠.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병화라는 거는 사오미에 뜨고 정화라는 건 해자축에 떠요. 그러니까 정화라는 건 밤 시간에 역할을 하는 거고, 사오미 낮 시간은 병화가 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을목이 병화를 본 것과 을목이 정화를 보는 것은 같은 화라도 완전히 틀려버립니다. 현실적이고 보편타당하느냐, 이상적이고 그 밤에 활동을 하느냐, 그 차이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목이 사화를 본다, 오화를 본다. 이것도 역시 원국에서 화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있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꽃나무가 꽃이 핀 상태에서 화를 또 보잖아요. 그럼 그 화를 감당할 수가 있는지부터 찾아야 돼요. 수가 있을 때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괜찮지. 근데 그 화로 인해서 수가 깨져버렸거든. 깨졌다. 예를 들면은 을목이 이렇게 을의일주라고 할게요. 을의일주가 옆에 정화를 봤어.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여기다 봤을 수도 있어. 뭐 어쨌든 상관없어요. 그럴 때 사화가 왔다. 유일한 해수가 인성인데 이 사화가 어떻게 깨버렸어. 사회충으로. 그런 상황에서 을목은 이 사화라는 건 정화의 뿌리거든요. 그러면 정화로 인해서 을목이 호로록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수를 깼냐 안 깼냐에 따라서 이게 사화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죠. 그런데 앞에 유금이 있다. 그럼 사유충을 하기 전에 사유축을 하죠. 이러면 또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공식이 아니다. 네. 그 다음에 을목이 토를 받는데 토도 역시 무토기토 진술충리가 있죠. 을목은요 무토를 보면 구멍 낸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구멍을 내느냐? 넓은 땅에 큰 나무를 심으면은 땅값이 많이 올라가는데 넓은 땅에 자잘한 풀떼기 심으면은 땅값이 되려 더 꺾어지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을목이 무토에 구멍 낸다는 얘기는요, 땅의 지력이 이 무토라는 넓은 땅의 지력을 이렇게 을목에다 빨아먹고 쇠해지면은 그걸 이제 구멍 났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목이 무토를 받을 때 좋을 거 하나 없죠. 근데 어떨 땐 좋을 수가 있어. 어떻게? 을목이 무토를 수가 많을 때, 예를 들면 을의일주야. 천간에 개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개수가 유금의 생을 받아. 그러면은 이 개수의 뿌리가 있고 유금의 생을 받죠. 이러면은 이게 수가 일단 많은 거죠. 이럴 때 무토가 왔어. 운에서. 이러면 이 무토가 이 개수를 무기압으로 잡아주죠. 개수가 잡혔으면 해수가 역할을 못해. 그럴 때는 이럴 때는 또 땡큐예요. 왜? 무기압으로 인해서 무기압화가 되니까. 유금이 있으니까 탁수도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수가 많을 때 무토가 오면은 을목이 무토에 구멍 낸다는 표현을 안 하죠. 이럴 땐 또 감사할 일이고. 그 다음에 을목이 기토를 받다는 얘기는 기는 을목이 심어지기도 좋지만은요, 잘못하면 갑을 끌어와. 그러니까는 을목이 기토를 보면 무조건 땡큐고 감사할 일이다. 천만의 말씀. 기본은 고맙지만은 기가 갑을 끌어온다고 했죠. 그 을목이 사업하면은 이럴 때 예를 들어 을목 입장에서 기토를 봤어. 그럴 때 사업을 했어요. 근데 이 기토가 그냥 온 게 아니라 뭐 유금을 달고 있는 기토다. 이건 100% 갑을 끌어와요. 그러면 이제 사업해서 쫄딱 망하는 거야. 부동산도 날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을목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요. 을목이 기토에 심어지는 건 감사하지만 거기만 국한되지 말란 말이죠. 직업이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직장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좋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꽃이 폈냐 안 폈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 꽃이 핀 을목 입장에서는 기토가 오면 감사하죠. 화생토를 대서 이 토가 튼튼해지는 거니까 재물도 강해지는 거야. 그런데 그 기토가 꽃이 안 핀 상황에서 와갖고 내 인성 수를 탁수로 만들어 버리면 그건 또 골치 아파져. 경우의 수가 다양하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진술충리 중에서 을목이 진토를 봤다. 이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죠. 당연한 얘기 또 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진토가 유금을 끌어와 갖고 진유합금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을목 입장에서 갑이 와 갖고 심어지기가 좋아지니까는 이럴 땐 또 땡큐가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을목이 진토를 봤다. 기본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진토는 신자인의 개연성 들어가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
잘못하면은 이 진토가 신장으로 돌아가면 을목은 부목이 돼버려요. 그래서 좋을 게 없어. 또 을목이 술토를 봤다. 수가 있을 때 술토를 보면 감사하죠. 근데 수가 있을 때, 아니 수가 없을 때 술토를 보잖아요. 이 술토는 뭘로 돌아가? 인호술. 그럼 또 호로록.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을목이 축토와 미토를 봤다. 뿌리가 강한 상황에서는 축토가 좋죠. 뿌리가 강하다는 얘기는 축이라는 관을 만들 수 있는 토를 내가 감당하는 거야. 그런데 뿌리가 약할 때 축토가 오면은요, 이 축은 사유축의 개연성 때문에 내가 약해지니까 안 좋아. 그 다음에 을목이 미토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내 뿌리가 튼튼하면은 이럴 때 미토가 오잖아요. 해면미로 인해서 목이 더 강해지는 거야. 뿌리가 약할 때 오는 미토는 감사하고, 뿌리가 강할 때 오는 미토는 비견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요땐 또 생각을 달리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도 직장 생활하느냐 사업하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정적으로 역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만 벌써 한 125번은 했어요. 자, 을이 금을 보는데 경금을 받느냐 신금을 받느냐. 꽃이 핀 상태에서 그럴 때 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금이 와도 두렵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을경합으로 내가 묶여버릴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원국에 묶일 때 경금이 오면 풀어지는 건 또 감사할 일이지만은, 그리고 경금이 뿌리를 강하게 달고 왔느냐 아니면 경으로 왔느냐. 그러니까 꽃이 핀 상태에서는 경으로 오는 게 좋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인호술로 돌아가면은 또 호로록 탈 수가 있어. 을목은 1년생 꽃나무는 잘못하면 타버리기가 좋아. 간목하고 틀려요. 그 다음에 경신으로 와버리면 을목 입장에서는 약한 화가권 경신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을목 입장에서는 묶여버려요. 그럴 때 화가 강하면은 경신으로 와도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을목이 신금을 봤다. 신금이 병화를 끌어오니까 이건 좋은데, 문제는 내가 정화라는 꽃이 필 상태에서는 좋을 게 없고, 그 다음에 원국에 또 병화가 있을 때 신금이 오면은 병신합으로 병화가 꺼져버리니까 좋을 게 없어. 화가 있을 때 신금이 오면은 좋을 게 없지만, 화가 없는 을목이 신금을 보면 이건 감사하죠. 화를 끌어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지지 신금과 유금 얘기가 나오는데, 자, 화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지지 신금도 감사할 일입니다. 왜? 화가 있다는 얘기는 수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신금은 신자인의 개연성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내가 화가 있으면 그걸 감당할 수가 있고, 화가 없으면은 신자진으로 돌아가거나 인신사유로 내 을목의 뿌리가 깨지거나 하면 또 좋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을목이 유금을 봤다. 화가 없을 때는 사화를 끌어올 수 있는 매개물이 돼. 화가 있을 때는 그 또 변수가 생겨요. 예를 들면 유금의 천간 신금이고 내가 오화를 받느냐 병화를 받느냐에 따라 얘기가 또 차이가 있고, 자,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머리 좀 아프라고 넘어갈게요. 자, 을목이 수를 봤어요. 화가 있을 때는 임수를 봐도 큰 문제는 없어. 왜? 임수를 봤을 때 화가 있다는 얘기는 정임합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병화가 임수에 뜰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때 문제될 게 없어. 그런데 화가 없을 때 임수가 오잖아요. 이러면 자칫 잘못하면은 부목이 돼갖고 둥둥 떠다닐 수가 있어요. 이럴 땐 대운에서 화를 보지 않으면은 아주 난감한 상황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개수를 봤다. 이건 또 원래대로라면은, 원래 을목이 임수라는 건 큰 물이라서 부목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개수라는 거는 을목 입장에서는 알맞는 비잖아요. 그렇지만 그 개수도 뿌리가 뭐냐에 따라 틀려지겠죠. 화가 있을 때 개수라는 건 화를 가려버려요. 이것이 병화로 꽃이 폈을 때 개수가 오면은 병화는 가려지고, 정화로 꽃이 필 때 개수가 오면 이건 병화보다는 안 가려져. 왜? 해묘미로 돌아가서 그 을이 정화를 생해주니까요. 그런데 화가 없다? 그럴 때 무기합으로 꽃 펴야죠. 그럴 때 또 감사할 일이고. 그래서 같은 얘기 계속 반복이에요. 해수나 자수,
화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해수가 화가 있을 때 해수가 또 사회충으로 깨면 안 좋겠죠. 오화가 좌우충으로 깨지면 안 좋겠죠. 그런데 없으면 그렇게라도 끌어와야 돼. 해수가 사화를 끌어오든지 자수가 오화를 끌어오든지 그런 식으로라도 끌어와야 된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 을목은 꽃나무라는 별칭을 붙였죠. 그러면 화를 받느냐 안 받느냐와 화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화를 끌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꽃나무니까 꽃이 펴야 되느냐 마느냐, 이 방법을 찾으시면은 을목은 생각보다 간단한 겁니다. 그러나 말이 쉽지. 그렇게 쉬우면은 누가 도사를 못 하겠어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을목 여기까지. 자, 수고하셨습니다.